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건강한 체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체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음식을 직접 소개시켜 드리는 것 대신에 보충제를 건강하게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의 정석을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싶어요. 근육량은 지켜내고 지방량만 덜어내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 이 다이어트의 정석을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성분 검사표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32세 원장님이세요. 똑같이 한의원을 개원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32세밖에 안 됐는데 이제 벌써 작년부터 개원을 해서 밤낮으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열심히 돌보고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의논을 해보셨어요. 원장님, 저 체중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자꾸 배만 나오고 몸이 많이 무거워요.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희 이렇게 원장들끼리도 한의사들끼리도 서로 의논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런 건강한 그 보충제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분이 어땠는지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요. 19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9월이니까 1년 반 전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19년 9월 달에 이제 체중을 보면 50.2kg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이때도 살짝 적긴 적었지만 그래도 표준 범위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체지방량도 이제 표준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2021년 2월 1일 날이 되니까 자, 체중이 50.8kg예요. 2019년에 50.2kg에서 2021년 50.8kg, 뭐 600g은 사실 늘었다 할 수 없잖아요. 물 한 잔만 마셔도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육량이 19.7에서 15.3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도 이제 훨씬 안 되는 범위까지 줄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표준 범위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지방의 비율, 사실 체성분 검사에서는 체지방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체지방 비율이 자 19년도에는 28점 몇 킬로 정도 됐었는데 이제 21년 2월 달에는 체지방 비율이 37%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5%를 상한선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30%를 넘지 않는 것을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37%가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체중은 동일한데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 그 전체 킬로그램 수라든지 체지방 비율이 현격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의 기초 대사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먹는 음식을 그걸 완전 소화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지방으로 그리고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니까 혈액을 담을 공간 자체가 없어지고 몸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만성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장님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집에 이렇게 칼퇴근 못 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 거의 밤 11시, 12시까지 집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환자 진료는 6시나 7시에 끝나지만 이제 한의대를 다니면서 처방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이것을 공단에다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그리고 처방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 한 분의 어떤 한약을 짓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지만 책을 이것저것 살피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방 4개, 5개, 이게 많아서 10개가 됐을 때는 그 처방을 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을 일찍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퇴근이 늦어지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못하고 일은 많고 이런 속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제 이런 대안을 이제 마련을 한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이것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발효식이에요. 자 우리가 보충을 하는데 영양을 보충함에 있어서 제가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이렇게 하나하나 영양소만 담은 것 가지고는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없다. 그래서 채소, 해조류 또는 버섯류, 그다음에 곡류, 씨앗류, 뿌리, 잎사귀 이 모든 것들을 전초를 함께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이제 그 대체식 또는 발효식을 먹으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발효식이라는 것은 발효시킬 때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초가 가지고 있는 영양도 담을 수 있지만 이것을 발효시키면 생기는 또 새로운 미량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발효식을 드시면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대체식을 이제 발효식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단순당, 즉 하얀 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드시지 말고 칼로리는 낮추되 얘가 이제 이만큼의 1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칼로리는 낮추되 여러 가지 영양을 내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어떤 콩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만큼 먹을 수는 없으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자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효식을 먹을 때에도 방법이 있어요. 자, 쉐이크예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기 힘들 때 이제 우유나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타가지고 꿀꺽 이렇게 마시고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간편하게 마시는 것도 한 가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근육량을 좀 더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은 흡수를 최대한으로 돕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발효식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묽게 타질 않고 좀 되직하게 탔죠. 되직하게 탔는데 이마저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접에다가 따라서 걸쭉해서 잘 안 따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걸쭉하게 탄 것을 어떻게 보면 죽처럼 이렇게 타서 이거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급하게 막 먹는 그런 식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평소에 음식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이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밥을 먹고 이제 소화 요소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막 소화가 안 돼서 이게 꺽꺽거리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소화가 잘 되냐? 바로 침이에요.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꿀꺽꿀꺽 삼키면 우리의 침을 이렇게 범벅으로 해서 들여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입에서 오물오물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아밀레이스를 품은 그 침이 같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범벅이 돼서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위에서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각종 이제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주로 착한 탄수화물이겠죠. 어쨌든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소들을 최대한 조금 더 쉽게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되직하게 타서 이렇게 한 숟가락씩 드시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뭐
이제 완전히 그 소화기가 고장이 나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32살밖에 안 됐는데 이것만 먹고는 좀 허전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것만 먹어도 굉장히 이렇게 포만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먹고서 여기에다가 닭가슴살 또는 돼지 수육 아니면 생선, 계란, 두부 이걸 같이 붙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한 3분의 1개 아니면 반 개 이 정도로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훨씬 커지고 그리고 근육량을 보충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백질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충식만 가지고 단백질 완전히 채우겠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을 골고루 채워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원장님한테는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소화 흡수시키고 이것을 체내에서 간에서 재조합해서 새로운 영양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영양 그것을 이렇게 대체식을 이용해서 드시면서 거기에다 부침식으로 이제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을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시켜 먹는 음식을 드셨는데 주로 한식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 3끼, 아침 저녁은 이렇게 발효식, 점심은 일반 식사 이렇게 드셨는데요. 이것만 드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예쁘게 조그맣게 만드는 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장 누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비피더스균 또는 유산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 그러니까 귀리 식이섬유 또는 와송 그리고 케비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이제 환약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심으로써 이제 장에서 독소들이 잘 생성이 되지 않게 그리고 유익균을 만들어서 내 몸에서 어떤 그 염증이 안 생기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효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환으로 만든 이런 식품을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물을 하루 종일 마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탁기를 돌려요. 그런데 빨래를 함에 있어서 빨래는 이만큼 집어넣고 물은 소량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빨래가 깨끗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체지방은 덜어내야 되거든요. 체지방을 덜어낸다는 것은 지방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폐물들, 독소까지도 같이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어서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효소들이 많이 생성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배출되죠? 소변이나 배변. 근데 여기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배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내 몸에서 어떤 생체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노폐물의 배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물 색깔이 좀 예쁘죠. 이것은 이제 일반 물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이왕이면 그 물도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을 마시자.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새싹, 설포라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브로콜리 새싹이라든지 이제 저희는 한의사니까 뭐 부충이라든지 산사, 구기자 이런 여러 가지 약재를 같이 발효시켜서 이제 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발효식에다가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환약 그리고 이제 소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해주면서 노폐물을 배출해주면서 이렇게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가미된 차를 마셨어요. 자, 이렇게 마시면서 한 달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몸 컨디션이 많이 가벼워지고 이제 체중도 살짝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기보다 배가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팍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쨌든 내가 먹은 것을 그걸 최대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태워야 그래야 이제 내가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체지방을 태워서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투여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뭔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산화질소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산화질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산화질소라는 것은 그냥 뭐 외부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내 몸에서 항상 분비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혈관 내벽에서 또는 폐포에서 또는 백혈구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가스가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켜라. 그다음에 백혈구한테 명령을 내려서 막 염증 있는 세포들로 가라. 뭐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신호 전달 분자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자인데요. 자, 산화질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혈관 이완 작용이에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죠. 자, 운동을 하면 왜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산화질소 분비량이 극대화가 되면서 이 산화질소의 명령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근육으로 막 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제 근육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산화질소 제품을 먹으면 이것이 운동해 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자,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은 기초 대사율을 높여준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 제품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그 체지방이 줄어드는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가는 것에 있어서 속도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산화질소는 이제 조금 더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보통 산화질소 제품이 이미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산화질소가 우리 건강에 유익함을 준다는 것이 이제 1998년에 이미 노벨의학상도 받았고 그 이후로도 논문이 지금 뭐 수만 편, 한 20만 편 이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산화질소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산화질소 제품은 이제 위에서 터져서 이게 이제 산화질소와 다른 항산화 물질이 결합되어 있다가 이것이 위산에 의해서 녹으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화질소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와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이 산화질소 제품은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장까지 도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산화질소 분비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게 이제 장에서 그리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 몸에서 산화질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활용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달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약간 줄었어요. 49kg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근육량은 이제 늘어났죠. 이제 표준 범위에 거의 가깝게 왔어요. 그러면서 체지방 비율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그랬는데 이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저희 한의원에 놀러 올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5월 6일 날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자, 보시면 체중이 50.2kg예요. 그런데 근육량이 19.7로 늘어났어요. 이제 표준 범위에 초입이 아니라 한참 들어왔죠. 그러면서 체지방량도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자, 체지방 비율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27%로 내려왔어요. 자, 처음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월 1일 날에는 체지방 비율이 37%였잖아요. 그리고 근육량이 15였어요. 그리고 체중은 50.8kg였고요. 자, 50.8kg였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후는 50.2kg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 대부분 체중계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계 올라가서 500g 1kg 줄어들면 막 신나서 줄었다 그러고 또 막 1kg 늘면 아우 1kg 늘었네. 이 체중에 굉장히 얽매이잖아요. 자, 오늘 제가 다이어트의 정석을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작 50.8kg에서 50.2kg로 3달 동안 600g밖에 줄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체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량이 15kg에서 19kg로 근육량은 줄어들고 아니죠. 근육량은 4kg나 늘어나고 오히려 고스란히 다 체지방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의 정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30살이 넘었어요. 이제 누구한테 몸무게를 자랑할 일 없거든요. 누가 몸무게를 물어보지도 않고요. 내가 건강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예쁘게 태가 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가 볼록하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사실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처지니까 어떤 예쁜 옷을 입어도 이쁘지 않잖아요. 사람이 늘 건강하고 당당할 때 거기에서 미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쁘지 않아서. 자,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서 나는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 아닐까요? 자, 오늘은 32살 여자 원장님을 통해서 다이어트의 정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보충제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래도 기운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보충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충제를 드시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위주로, 그리고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항상 건강한 식사, 이것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당장 운동할 힘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산화질소 제품이라든지 건강한 식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